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폭락, 금리 인상, 집값 언제 내리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지금과 같이 주가 폭락과 금리 인상이 같이 낳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집값이 언젠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은 항상 오르지도 않고 항상 내리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이 언제 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답변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가장 악재가 되겠죠.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가 가장 호재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황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학적인 측면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성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보고 그리고 이 실물 경제를 보다 보면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언제 내릴까? 이 부분은 저는 각 아파트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네, 다 다르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급락 오늘 3천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7포인트 떨어졌고 바이오주들 급락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급락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많이 삭제가 됐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많이 삭제가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됐고, 제가 1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 예, 금요일 날. 네, 여기 금요일 날짜가 지금 보시면 되는데, 1월 11일입니까?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다 털고 나가라. 네, 다 털고 나가라고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어서 3일 동안 연달아서, 네, 3일간 연달아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 바닥친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상황이 전고점은 돌파될 가능성은 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전의 고점을 반드시 붕괴하고 내려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선을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디 부분에서 저점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은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정답지 1월 달에 다 드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21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사이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갱신하러, 이렇게 전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간다. 네. 여러분들 수천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다. 왜? 이까지 다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돈 다 잃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이 논리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꼭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월 11일. 1월 11일이 대단원의 9만원 이상이 꼭지라고 제가 유튜브를 방송해서 3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저보고 다 정신병자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 이게 3월 며칠이죠? 3월 19일입니까? 이 달에도 바닥을 쳤다고 그러니까 다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의 꼭지를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주봉하고 월봉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래서 장대 꼭지 치고, 이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 날 꼭지 친 날이 월요일입니다. 이거서 윗꼬리단, 이 음봉이나 윗꼬리단,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시라고 해서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 의견에 전부 다 반대했어. 무슨 전문가 나와가지고, 무슨 방송 보시면은, 무슨 3%인가 전부 다 제 얘기하고 다 반대야. 무조건 제 얘기는 막 유튜브에 방송하면 제 얘기 다 반대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점 친 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점 친 날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뿐만 아니고요.
전부 다 저 전문가들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 의견은 무조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려가는 와중에서도 뭐 3%니 무슨 다른 방송 보시면은 무슨 저점이니 무슨 뭐 예?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나온다니 제가 슈퍼사이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최저점 찍었고 1월달 이후로. 네, 그래서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이란 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줄건 거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정답지를 이미 다 알려드리는 상황에서 미리 다 알려드린다고 했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다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계산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언제 주식 투자를 해라? 네,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학습드린다면은 26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거를 저는 9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동산과 함께 연관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관된다고 보지 않았죠. 네, 상관없어요, 부동산하고. 어차피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다 내려가는 시기는 이때까지 전 세계가 지금 근현대사가 있는 상황에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대부분이 보시면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이런 장세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은 한계가 있겠죠. 금리도 올라가고 테이퍼링도 하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줄어드는 유동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입지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고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 시기는 이제 일단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9개월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만 이런 문제가 되느냐? 급락. 대출도 오르죠.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 뛰고 당국 규제의 고삐 더 조인다고 하죠. 정작 여기서 문제는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대출이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싸게 해주냐 하는 이 금융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 은행이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사실 대출 금리가 뛰고 안 뛰고 뭐 내리고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상 이 대출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금리도 올리고 대출을 규제한다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반시장적 정책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금리도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평균에 수렴합니다. 항상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사실은 대출금리라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집값 정부 올려놓고 대출 규제 성토 국민청원 분몰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크게 우리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정말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시면은 금리와 부동산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을 관계를 굳이 짓는다면 이런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여기서 있죠. 네, 여기서는 바텀이 될 겁니다. 네, 바텀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꼭지가 될 거예요. 이 두 부분이 꼭지가 되겠죠. 피크. 네. 여기서는 또 여기서 바텀이 되겠죠. 이 두 부류가 바텀입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그런데 금리 상승과 항상 부동산 상승은 이게 확장기,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항상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 금리와 부동산과는 항상 상관관계가 베타 계수 1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연관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금리 상승과 부동산 상승이 항상 같이 가는 부분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저점이 왔습니다. 이제 바닥이 왔어요. 바텀. 그리고 경기 정점이 왔어요. 당연히 지금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금리라 봅시다.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유동성을 수축해야죠. 경기가 너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회복기 이후 경기가 회복기 이후 확장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금리도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죠. 이 저점 부근에. 그런데 저점 부근에서 엄청나게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도 제로금리로 만들었죠. 그런데 경기가 어떻습니까? 회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 회복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복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만 올랐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만. 인플레이션만. 이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기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다시 금리를 올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금리를 다시 올린다 그래. 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겁니다. 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나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상황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리고 경기가 회복하지 않는 국면을 뭐라고 합니까? 이 국면. 유동성 함정이죠. 사실 이게 지금은 유동성 함정 국면입니다. 경기는 실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됩니까? 매출이 올라가요? 순이익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임금이 막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합니까? 왜 못 올라갑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만 푸는 거예요. 돈만. 금리만 내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L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L자예요. 근데 L자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확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낮췄죠. 그리고 여기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겁니다.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뜬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면을 많은 경제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금리를 올린다 혹은 뭐 테이퍼링을 한다 아니면 주가 폭락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유동성 함정.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아무리 많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 회복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시킨다는 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저는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겪는 뭐 주가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와 부동산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입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가장 악재는 무엇입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경기도 계속 못 치고 올라갑니다. 정해져 있어요. 길이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함정 국면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2023년까지 계속 끌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초반까지. 길면은. 경기를 따라서 회복이라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봐야 다시 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의 상승, 이 국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시기는 저는 앞으로 향후 2년 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와서 집값, 아파트 값이 내릴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최소 2023년, 2024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진짜 올라가는 아파트가 여기서부터 진짜 올라가는 아파트가 양극화에 따라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2030년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